오늘 죽기로 했습니다. 유서를 쓰고 약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전화를 기다리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민준이에요. 엄마가 안 와요.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 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늘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늘 그랬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이 오면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세 박영수.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세면대에 물을 받았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 아내가 떠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2년을 투병하다 갔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곧 갈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 죽음은 해방이었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출. 붉은 하늘. 예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밥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에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 3년째 혼자였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 밥이구나.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물기를 닦아 선반에 올렸습니다.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었습니다. 방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와도 부끄럽지 않게. 누가 올까요? 자식들.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재산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병원비로 집을 팔았습니다. 자식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그 집이 우리 집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파세요? 큰아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살려야지. 집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그래도 그렇지, 우리한테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딸 수진도 같은 편이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죽어가는데 집이 문제냐? 아버지만 생각하시네요. 우리 생각은 안 하시고.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오전 10시.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쓰던 편지지였습니다. 연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장미와 백합. 아내가 좋아하던 꽃들이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지로 마지막 편지를 쓸게.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팠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첫 번째 유서. 아들에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아빠다. 10년 만에 쓰는 편지구나. 아빠가 먼저 가는 걸 용서해라. 재산 문제로 싸웠던 것, 아빠도 잘못이 컸다. 너희 엄마 병원비로 집을 팔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화장해서 엄마 곁에 묻어다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라. 돈 쓰지 마라.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두 번째 유서. 딸에게. 수진아, 아빠야. 내가 결혼할 때 축의금 더 못 준 거 미안했다. 내 시댁 식구들한테 미안했다. 아빠가 부족해서. 너희 엄마 아플 때 많이 와줘서 고마웠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이들 잘 키워라.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아빠. 세 번째 유서.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 귀중 박영수입니다. 502호. 집 정리는 자식들에게 연락해 주세요. 아들 13,456 7,890달 12,345 6,789. 밀린 관리비는 통장에서 빼가세요. 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502호 박영수. 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민호에게, 수진에게, 관리사무소 귀중. 남은 연분홍색 편지지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안에 냄새가 났습니다. 희미한 꽃향기.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습니다. 오후 1시. 약국에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약사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면제 주세요. 처방전 있으세요? 없는데요. 처방전 없으면 안 팔아요. 좀 주세요. 잠이 안 와서 그래요. 병원 가셔서 처방 받으세요. 그럼 진통제요. 어디 아프세요? 무릎이요. 관절염이 있어서. 여기 드세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시고요. 약을 샀습니다. 30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병을 꺼냈습니다. 알약들을 봤습니다. 이걸로 될까? 인터넷을 켰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였습니다. 느렸습니다. 아내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쳤습니다. 무통 자살 방법.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읽었습니다.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약물, 가스, 기타 등등. 너무 자세했습니다. 읽다가 무서워졌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약 30알을 꺼냈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물 한 컵을 옆에 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익숙한 천장. 아내와 함께 봤던 천장. 여보, 이제 갈게.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먼저 갑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약을 집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자 모르는 번호. 누구지? 요즘 전화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험 권유 전화나 대출 광고 정도였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응. 나 민준이에요. 민준이? 할아버지 맞죠?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7살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넌 누구니? 민준이요. 할아버지 손자. 잘못 걸린 전화였습니다. 제게는 손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긴 했습니다. 민호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한테는 딸이 하나. 하지만 10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니야. 네. 잘못 걸렸어.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숨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왜 울어? 엄마가 안 와요. 뭐? 엄마가 아침에 나갔는데 안 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전화는 안 받아요. 할아버지 전화만 받으래요. 무서워요. 할아버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끊고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약을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울지 마. 흑흑. 할아버지가 아니지만. 일단 얘기 들어볼게. 정말요? 응. 너 몇 살이야? 7살이요. 이름이 민준이? 네. 김민준이에요. 약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죽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7살 아이에 잘못 걸려온 전화. 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나갔어? 아침에요. 유치원 보내고. 지금 몇 시인데? 시계 못 봐요. 근데 해가 이쪽으로 갔어요. 창문으로 해가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인 모양이었습니다. 너 혼자 집에 있어? 네.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엄마가 안 와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7살 아이가 혼자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니. 엄마 전화번호 알아? 몰라요. 할아버지 전화만 알아요. 근데 할아버지도 안 받아? 네.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구나. 할아버지 전화 아니에요? 아니야. 잘못 걸었어. 근데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지금 죽으려던 사람이 아이를 돕겠다니. 지금 어디 사는데? 몰라요. 주소 몰라? 네. 유치원은 아는데. 유치원이 어딘데? 햇살 유치원이요. 햇살 유치원. 컴퓨터로 검색했습니다.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서울에만 5개였습니다. 너희 동네 이름 알아? 몰라요. 창문 밖에 뭐 보여? 아파트요. 아파트 이름은? 몰라요. 글자 못 읽어요. 난감했습니다. 아이가 주소를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경찰이요? 응. 걱정 마. 나쁜 사람 잡는 거 아니야. 엄마 찾아주려고 하는 거야. 엄마 찾아줘요? 응.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7살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데 엄마가 안 온대요. 아이 위치가 어디죠? 그게 모르겠어요. 네. 전화가 잘못 걸려왔어요. 아이가 주소를 몰라요. 아이 전화번호는 아세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안 됨. 안 나와요. 그럼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혼자 있다고. 죄송하지만 위치를 알아야 출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주소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신고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집 주소 정말 몰라? 네. 엄마가 안 가르쳐 줬어? 가르쳐 줬는데. 잊어버렸어요. 막막했습니다. 민준아, 집에 뭐 있어? 장난감이요. 아니, 엄마 물건 있어? 편지나 명함 같은 거? 몰라요. 냉장고에 가봐. 네.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냉장고 열었어요. 거기 종이 붙어 있어? 네. 뭐라고 써 있어?
글자 못 읽어요. 사진 찍어서 보낼 수 있어? 사진이요? 응. 엄마 휴대폰 있어? 네, 근데 잠겼어요.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민준아, 집 전화기 있어? 전화기요? 응, 큰 전화기. 벽에 붙어 있거나. 없어요. 요즘 집은 집 전화가 없구나. 그렇겠지. 다들 휴대폰만 쓰니까. 창문 밖 다시 봐줄래? 네. 뭐 보여? 아파트요. 놀이터도 보여요. 놀이터에 이름 써 있어? 몰라요. 멀어요. 그 옆에 큰 건물 있어? 가게나 학교나. 편의점이요. 편의점. 뭐라고 써 있어? 몰라요. 글자 못 읽어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아이를 어떻게 찾지? 그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밥 먹었어? 아침에 먹었어요. 지금 오후 3시 반. 아이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민준아, 냉장고에 뭐 있어? 우유요. 우유 마셔. 혼자 못 따라요. 7살 아이가 혼자 우유팩을 열 수 없었습니다. 컵 있어? 네. 그럼 우유팩 들고 컵에 따라봐. 넘어질 것 같아요. 천천히 해. 조심히. 컵을 싱크대에 놓고 따라. 네. 한참 동안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팩 소리, 쏟는 소리. 쏟았어요. 괜찮아. 다시 해봐. 네. 다시 한참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마셨어요. 잘했어. 할아버지도 드세요. 응, 할아버지도 먹을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밥뿐이었습니다. 먹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먹고 있는데 저도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켰습니다. 할아버지, 다 드셨어요? 응, 다 먹었어. 우리 똑같네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맑은 웃음소리.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아침에 뭐라고 했어? 금방 온대요. 어디 간다고 했어? 은행 간대요. 돈 찾으러. 은행? 네. 할아버지 병원비 낸대요. 할아버지 병원비? 네. 할아버지 아프시대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부모 가정.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며 할아버지 병원비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어디 사신다고 엄마가 말 안 했어? 서울이래요. 서울 어디? 몰라요. 할아버지 이름은? 김철수요. 김철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서울에 김철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준이 또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두워져요. 괜찮아. 불 켜. 무서워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전화기 안에 있어. 전화기 아니요? 응. 그러니까 계속 통화하자. 네. 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거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찾아야 한다. 약은 나중에 먹어도 된다. 지금은 이 아이가 먼저다. 침대 옆 약병을 봤습니다. 30알의 알약이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물 한 컵도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약병을 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서울 햇살 유치원. 5개가 나왔습니다.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강서구, 노원구.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하나씩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강남구 햇살 유치원. 여보세요, 거기 김민준이라는 아이 있나요? 7살.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한참 후.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송파구. 김민준 학생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요. 급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알려드릴 수 없어요. 아이가 지금 혼자 집에 있어요. 엄마가 안 와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은 위치를 알아야 출동한대요. 저희도 죄송하지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 번째, 마포구. 김민준 있나요? 없는데요. 네 번째, 강서구. 김민준? 네, 있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친척인데요. 보호자 연락처 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노원구. 김민준 있나요? 네. 보호자가 누구죠? 어머니 김수연 씨요.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엄마. 민준아, 울지 마. 엄마가 안 와요. 엄마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에요. 엄마 안 와요. 엄마 어디 갔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도 못 찾고 유치원도 알려주지 않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착해요. 뭐?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래요. 아이는 할아버지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김철수를.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는 울었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그런데 이 아이가, 모르는 아이가, 잘못 걸린 전화 너머의 아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것을, 죽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을. 오후 8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계속 통화했습니다. 민준아, 졸려? 아니요. 저녁은? 배고파요. 냉장고에 뭐 더 있어? 김밥이요. 먹어. 혼자 못 가요. 비닐을 혼자 뜯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줄게. 비닐 잡아봐. 네. 양쪽을 잡고 당겨. 3개. 안 돼요. 조금만 더 3개. 할 수 있어. 열렸어요. 잘했어. 이제 먹어. 네. 우적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응, 할아버지도 먹을게.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여전히 김치와 밥뿐이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먹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김치를 한 조각 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할아버지, 다 드셨어요? 응, 다 먹었어. 우리 똑같네요. 그러게. 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노래할까요? 그래, 해봐.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음정이 틀렸습니다. 박자도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예뻤습니다. 잘한다.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네. 엄마 노래 잘해요. 그래. 엄마는 착해요. 근데 가끔 울어요. 왜 울어? 아빠 때문에요. 아빠,
아빠는 없어요. 하늘 날아갔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본대요. 그렇구나. 근데 할아버지, 하늘나라는 어디예요? 저 위에. 구름 위. 응. 그럼 비행기 타면 가요? 아니야. 왜요? 더 높이 있어. 그럼 어떻게 가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민주는 한부모 가정 아이였습니다. 엄마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힘들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에 간 건가요? 돈 때문에. 민준아, 할아버지가 얘기 하나 해줄까? 네. 옛날에. 옛날이요? 응.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도 어렸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7살이었어. 우와. 그때 할아버지도 무서웠어. 왜요? 엄마가 안 왔거든. 진짜요? 응. 1959년이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몇 년 후였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품팔이로 돈을 벌었습니다.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쌀이나 돈을 받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에 왔습니다. 어린 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어둠이 오면 더 무서웠습니다. 혼자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돌아왔어? 응. 늦었지만 항상 돌아왔어. 민준이 엄마도 올까요? 올 거야. 정말요? 응. 엄마는 민준이 사랑하잖아. 네. 그럼 꼭 올 거야. 할아버지 엄마는요? 할아버지 엄마. 네. 오래전에 하늘나라 가셨어. 그럼 할아버지도 외로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으려고 했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 친구 해줄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흐느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기뻐서. 기쁘면 웃어야죠. 그래. 할아버지 기뻐. 민준아, 할아버지가 얘기 더 해줄까? 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할아버지도 젊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20살이었어. 20살. 그때 할머니를 만났어. 할머니요? 응. 할아버지 와이프. 예쁘셨어. 아내 이순자. 1970년에 만났습니다. 25이었습니다. 아내는 23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예뻤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결혼하시겠습니까? 중매쟁이가 물었습니다. 네. 바로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1971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아빠처럼요? 응. 아빠처럼. 언제요? 3년 전. 할아버지 외로웠겠다. 응. 할머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그럼 전화해요. 할머니는 전화가 안 돼. 왜요? 하늘나라는 전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만날 거야. 언제요? 나중에. 오늘 만날 뻔했습니다. 약을 먹고 하늘나라로 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졸려요. 그럼 자. 근데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아. 계속 통화해요? 응. 자도 돼. 할아버지가 깨우지 않을게.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해요? 응. 할아버지도 사랑해.
민준이 잠들었습니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아이 숨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밤 12시, 1시, 2시.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이 숨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저도 조는지 눈이 감겼다 떴다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민준아, 민준아.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 깼습니다. 엄마. 민준아. 엄마야. 문 열어. 엄마. 민준이 울면서 문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민준아. 엄마. 엉엉. 엄마와 아이가 만났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었습니다. 둘이 우는 소리를. 안고 우는 소리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무서웠어요. 흑흑. 미안해. 엄마가 사고 났어. 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장나서. 견인차 부르고. 휴대폰은 차 밑으로 떨어져서 못 찾고. 사고요? 엄마 다쳤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안 다쳤어. 차만 고장났어. 휴대폰 잃어버려서 연락을 못했어. 엄마.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어? 네. 할아버지가 같이 있어줬어요. 밤새 같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전화기를 엄마에게 줬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이세요? 아닙니다. 네. 잘못 걸렸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괜찮습니다. 아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밤새 민준이 지켜주신 거죠? 아닙니다. 저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서더니 시동이 안 걸렸어요. 견인차 기다리고 휴대폰은 차 밑으로 떨어져서 어둠 속에서 못 찾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민준이 생각에. 다행입니다. 혹시 어디 사세요? 꼭 찾아뵙고 싶은데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꼭 찾아뵙고 싶어요. 민준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안 만나야 할까요? 하지만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11월 16일.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피곤한 눈. 하지만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민준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제 다리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박영수입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제 제가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나서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견인차 기다리는데 휴대폰을 차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어둠 속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견인차 오고 정비소 가고 렌터카 빌리고, 민준이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다행입니다. 무사해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민준이가 아버님. 아니, 제 아버지 전화번호를 외워서 전화했나 봐요. 아버님 전화번호요? 네. 제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민준이가 계속 외우고 있었나 봐요. 근데 한 자리 차이더라고요. 아버님 번호랑. 그래서 저한테 걸린 거군요. 네. 그런데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밤새 민준이 지켜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수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례금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셔야 해요. 정말 괜찮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또 만나요? 또, 네. 할아버지 좋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아침부터 할아버지 얘기만 해요. 혹시 가끔 민준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요? 저희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차로 10분 거리요. 저 혼자 민준이 키우는데 가끔 일할 때 민준이 돌봐주시면 저는 자격이 아니에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한테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빠가 없어서 남자 어른이 필요한데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또 만나요. 저는 울었습니다. 그날 나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저는 매주 민준을 돌봤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오후 3시. 유치원 하원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손주를 데리러 온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네, 선생님이 가족 그리래요. 그래서 엄마랑 할아버지 그렸어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엄마. 셋이 손잡고 있었습니다. 잘 그렸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할아버지 그림 제일 잘 그렸대요. 그래. 할아버지, 우리 공원 가요. 그래. 손을 잡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공원에서 민준이 뛰어놀았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탔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응, 봐. 저는 벤치에 앉아서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이 저를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서 드세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민준이가 할아버지랑 밥 먹고 싶대요. 수연의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투룸.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민준이 반겼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무나물. 집밥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거라고.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민준이 돌봐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더 즐겁습니다. 사실, 저는 외로웠습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거든요.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10년 전에 재산 문제로 아내 병원비로 집을 팔았어요. 자식들이 화를 냈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그래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일을 말해야 할까요? 죽으려고 했다는 걸 말해야 할까요? 사실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민준이가 전화했을 때 저는 네, 죽으려고 했습니다. 수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약을 준비했어요. 유서도 썼어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버님. 그런데 민준이가 전화를 했어요. 잘못 걸린 전화였는데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살렸어요. 살아갈 이유를 준 거예요.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민준이 아빠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그 후로 민준이가 우울했어요. 아빠 얘기만 하고, 밤에 악몽도 꾸고. 근데 할아버지 만나고 나서 밝아졌어요. 아버님이 민준이한테는 할아버지이자 아빠 같은 존재예요.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존재고요.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님. 네. 아버님 자녀분들.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왜요? 제가 연락해보고 싶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버님. 가족은 다시 만나야 해요.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제가 한번 연락해봐도 될까요? 아버님 허락 없이는 자세한 얘기 안 할게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12월 말이었습니다. 수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랑 따님께 연락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거절하셨어요. 왜 갑자기 연락하냐고, 아버지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군요. 근데 제가 그날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날 일? 네. 아버님이 11월 15일에 혼자 계셨다는 것. 그날이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아버님 집에 가보라고 했어요. 식탁 위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유서? 네. 아드님이 다녀가셨어요. 아버님 집 열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유서를 보셨대요. 그리고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3일 뒤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야?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유서를 봤어요. 왜 혼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너희 생활이 있잖아.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제가 잘못했어요. 10년 동안 연락 안 한 게.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신 줄. 혼자 계신 줄. 민호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재산 문제로 화내고. 엄마 돌아가시고도 아버지 혼자 두고.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지. 네. 민준이가 아버지를 살렸다면서요? 그래. 주말에 찾아뵐게요. 수진이도 데리고 갈게요. 제발. 제발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래.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수진아. 네.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10년 동안 아빠 혼자 두고 유서까지 쓰시게 만들고 지난 일이야.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손주들 데리고. 하은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래.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자식들이 돌아왔습니다. 수연이 제 자식들한테 연락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서를 보게 했다는 것도, 그날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했다는 것도 고마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수연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이를 돌보고 함께 식사하고 공원에 갔습니다. 아들, 딸 가족과도 화해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오늘은 모두 함께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제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민호 가족, 수진 가족, 수연과 민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에요? 응. 많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게요. 제 아들 준서, 딸 지우예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준서가 인사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빠한테 할아버지 찾아뵙자고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만났잖아. 수진도 소개했습니다. 아빠, 우리 딸 하은이에요. 10살 됐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 많이 컸구나. 수연이 음식을 차렸습니다. 불고기, 잡채, 나물들, 국. 아버님, 제가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이야기, 살아있는 소리들. 저는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6개월 전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민준이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준과 공원에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아이를 봤습니다. 민준은 8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이거 드려요. 편지였습니다. 연분홍색 편지지에 쓴 편지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엄마가 줬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가져왔대요. 아내가 쓰던 편지지였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제가 유서를 썼던 바로 그 편지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읽어보세요. 제가 썼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제 진짜 할아버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민준이가. 저는 울었습니다. 1년 전 이 편지지에 유서를 썼습니다.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편지지에 아이가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함께 살자고 썼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기뻐서. 기쁘면 웃어야죠.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민준아. 네. 고마워. 왜요? 할아버지를 살려줘서. 살려요? 응. 너 없었으면 할아버지 죽었어. 할아버지 안 돼. 민준이 안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살아야 해요. 그래. 약속. 약속. 둘이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72년을 살았고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죽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서를 쓰고 약을 준비하고 마지막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 7살 아이의 목소리. 할아버지, 나 민준이에요. 엄마가 안 와요. 끊어야 했습니다. 나는 죽기로 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그 아이의 두려움을. 그날 밤 나는 아이와 함께 밤을 샜습니다. 전화로. 아이를 지켰습니다. 아니, 아이가 나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민준이는 내 손자가 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내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년 만에 진짜 자식들도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를 통해서. 이제 나는 73살입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민준이가 있으니까. 수연 씨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돌아왔으니까. 1년 전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살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전화를 안 받았다면, 만약 민준이가 잘못 걸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신기합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민준이를 살렸고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외롭습니까? 혼자라고 느낍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우연한 만남, 작은 인연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처럼, 민준이처럼 끝까지 살아보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정말로. 이제 할아버지는 행복합니다. 정말로.